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암 진단비 혹은 뇌, 심장, 수술비, 입원비 등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험하면 생각나는 암보험, 그래서 이제 암 진단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, 오늘은 이제 암 진단금만 말씀드리는 거고, 수술비나 입원비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,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 1위를 다툰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대략 한 25% 정도의 고정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질병이죠. 이제 사고랑 질병 다 합쳐서 사망 원인 1위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보험적으로는 암이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 범위로 나뉘어져 있는데,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암은 딱 한 종류, 그냥 암은 암일 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암을 일반암이라고 표현을 하고, 이제 보험적으로도 기본이 되는 게 일반암.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위암, 간암, 폐암 뭐 요런 게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, 그 중에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보험학적으로만 딱 구별해 두는 것 중에 이제 고해감이라고들 이제 가입을 되어 있으실 텐데, 그 일반암 중에서 이제 췌장같이 몸속 깊숙이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거나, 아니면 혈액같이 이제 형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들만을 조금 저렴하게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고해감 진단비라는 거를 이제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를 둬서 이제 만들어 두는 거라서, 일반적으로 얘네들 자체는 그냥 일반암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빼두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실질적으로 나뉘는 거는 이제 소해감 혹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, 경객성 종양, 제자리암, 기타 피부암, 일단 4가지를 이제 소해감으로 분류해 둔 겁니다.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쯤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 속해 있어서 그냥 같이 받았는데, 이제 점점 치료가 쉬워지고 이제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조금 주기 위해서, 왜냐하면 저희가 감기가 뭐 옛날엔 위험병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흔한 병이 됐다면은 감기 때문에 보험사가 막 100만원씩 줘버리면은 조금 이상하겠죠.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갑상선암도 이제 소해감으로 빠진 거고, 다음으로는 이제 경객성 종양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초기 단계, 뭐 용종에서 뭐 암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것도 이제 소해감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,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가 좀 더 쉽겠죠.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과 같은 맥락으로 대장암 초기라고 불리는 대장전막내암이 한 50% 정도 회사에서는 이미 이제 소해감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손해보험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,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분류를 해놓습니다. 이제 일반암 중에서 생식기암, 뭐 전립선암, 유방암, 난소암 요런 암들을 특정암이라고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두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나눠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, 일반암을 2천만원을 준다면은 소해감은 한 200만원 정도 주고 특정암은 한 600만원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암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걸리면 600만원이 나오는데,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2천만원이 나오는 거죠.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아마 손해보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, 실제 설계사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손해보험사 쪽으로 많이 미는데,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바로 진단금은 1회만 나온다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.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, 이제 50살에 이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특정암, 생식기암이기 때문에 특정암으로 분류가 돼서 600만원이 나오고,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암으로 분류가 안 됐고 일반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제 2천만원이 나오겠죠.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되는 걸로, 이제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추후에 또 걸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50세에 이제 완치가 잘 되고 이제 잘 살아가시다가 80세에 또 폐암에 걸리신 거죠.
요즘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렴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폐렴에 걸리셨다 가정을 하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특정한 부분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암이 남아있어서 2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,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통으로 묶여서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지는 겁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제 이게 한쪽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,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와서 각각 20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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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만원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. 요런 식으로 이제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그래서 뭐 손해보험사에서 한 뭐 내가 1억을 가입을 해야겠다 하면 손해보험사에서 뭐 한 7천만원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를 뭐 3천만원을 뭐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한다든지, 아니면은 이제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제 생식기암, 특정암이 많이 주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상품들로 가입을 하신다면은 암진단금 준비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혹은 뭐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,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진단암, 뭐 2차 암이라고 해서 암진단금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품들도 존재는 합니다. 다만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그냥 일반 암의 준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런 거를 준비하는 거는 뭐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차라리 요런 거를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암 진단비를 늘리시는 게 실질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뇌나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